자, 이제 드디어 절 파트를 시작합니다. 왜 이런 절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라는 내용은 풀버전 영상 확인하시고, 내신용으로 갖춰야 될, 내가 평소에 수업 때 쓰는 용어로는 스키마, 대표적인 패턴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금 시간이 아침 7시 15분. 말이 꼬인다. 반드시 이 패턴을 기억하고, 이 패턴과 동일한 패턴이 나왔을 때 아마 고등부 문장은 길겠죠. 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동일한 구조구나 는 것을 비교하기 위한 하나의 틀이다.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게 너무나 비효율적이라 기존에 있던 표현을 하나의 단어처럼 쓰는 것. 하나의 단어처럼 쓰는 것을 뭐라고 한다? 덩어리. 그런데 그 기존의 표현이 문장으로 되어 있다면 절이라고 한다. 라고 알면 좋아요. 외운 다음에 언젠가 이해가 되도록 준비하십시오. 나와라 지우개. 자, 그러면 간접의문,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게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 같아. 어떤 단어를? 저는 모릅니다.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쓸 때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라는 단어를 만들어 버리면 너무 비효율적이네. 왜? 그럼 탐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죄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계속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표현을 활용한다. 그 기존에 있던 표현이 의문문이라면 이런 패턴들을 이렇게 활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로 영작을 바로 할 수 있는 숙달의 경지에 올라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잘 모르겠지만 새로운 단어 만드는 게 너무나 비효율적이라 기존에 있던 표현을 하나의 단어처럼 쓰는 것. 기존의 표현이 문장이었다 그러면 절이라고 한다 라는 절의 정의를 기억해도 좋지만 절의 경우의 수를 기억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집합에서 조건 제시법으로 주는 것보다 원소 나열법이 좀 더 편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절은요, 접속사 주어 동사 WH 주어 동사가 있다. 접속사 주어 동사가 절이다. WH 주어 동사가 절이다.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절을 이렇게 뭐 잘 쓰라고 하는데 우리의 목표는 영작이긴 하지만 도대체 그 중간 과정에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냥 외우라고 뭐 이렇게 좀 막막합니다. 그래서 여러 버전의 설명이 가능한데 내 기준에서는요, 요 세 가지의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 세 가지에 맞추어서 네가 보고 있는 문장을 정확히 해독을 잘 해라. 그 해독을 잘 하다 보면 우리가 말을 배울 때에도 내가 먼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쓰고 있는 말을 정말 많이 듣다가 그거를 체계화시켜서 드디어 엄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우선은 영어 문장을 먼저 잘 해독을 하시는 게 먼저겠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문장이 옳은 문장이겠죠. 그러면 절이 왔네. 그런데 이 아이가 전체 구조에서 무슨 절이냐. 셋째, 절의 완전성. 이렇게 세 가지 기준축을 정해놓으면 좋습니다. 특히 세 번째, 절의 완전성이라는 이 용어는 뭐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쓰는 말은 아니에요. 너랑 수업할 때는요, 요런 말도 한번 알아두자.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만, 이게 풀 버전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만 그 생성 과정을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쓰고 싶은 말은, 저는 모릅니다. 라는 말 다음에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라는 이 말을 쓰고 싶을 때 새로운 단어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던 어떤 표현이 있다?
무엇을 당신이 좋아합니까? 라는 이 의문문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네. 되겠니? 물론 여러분들 문법 시간에 what 볼 때 뭘 떠올려야 돼? 의문 대명사. 의문 대명사가 무슨 말이야? 이 의문문에서 명사 역할을 할 거야. 되겠니? 그리고 이 의문문을 이렇게 문장을 하나의 단어처럼 쓴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어수는요,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렇게 알고 있네. 자,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의문문을 하나의 단어처럼 쓰는 경우를요, 우리 보통 이렇게 다르게도 이름 붙입니다. 간접 의문문. 자, 정기반 수업 때도 엄청 강조했지만 간접 의문이라고 할 때 이 간접이라는 말을 제발 간접적으로 묻는다라고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지. 자,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되는 문장은 What do you like? 라는 이런 의문문일 거야. 근데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는 하나의 문장인 What do you like? 와는 다르게 쓰인 겁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 라고 고민하다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던 이 의문문과는 다릅니다. 그럼 직접에 대한 반대가 뭡니까? 당연히 접촉이 아니고 간접이겠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간접적으로 물어본다 라는 말을 떠올리면 안 되고 얘는 뭐다? 아, 얘는 하나의 덩어리다. 있어 보이게 절이다 라는 말로 받아들인다. 자, 영어에서 간접 의문 뭐다? 절이다. 그리고 간접 의문은요 100% 명사절로만 씁니다. 이거 외우세요. 그리고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 어순을 쓰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왜? 한국어는 조사 중심으로 문장 성분을 표현합니다. 많은 영어는 조사가 없네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봤던 의문문 What do you like? 와는 다르게 얘가 사실은 하나의 명사처럼 쓰였다 라는 것을 한국어라면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영어는 어떻게 표현할까 라고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어순을 좀 바꾸면서 영어 자리값 의문사 주어 동사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로 쓰면서 얘가 하나의 덩어리다는 것을 나타냈거든요. 문제는 뭐니? 우리말은 이렇게 안 쓰거든. 그래서 사실 간접 의문 어순을 여러분들이 보통 쉽게 알고 있는데 이게 고등부 때는요 시험 칠 때 안 떠올라요. 우리말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냥 많이 반복할 수밖에 없다. 고3 때도 한 번씩 간접 의문 나오면 애들이 많이 틀립니다. 몰라서 안 틀리죠. 충분히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충분히 틀릴 수 있다라는 말은 틀리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머리가 나빠서 이걸 틀리는 게 아니다. 이건 우리말과 다르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발 부탁한데 시험에서 모르는 거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이해가 안 되어서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많이 좀 숙달해야 되는 내용들이 덜 되어서 틀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접 의문, 어수는 의문사, 주어 동사다. 왜? 얘가 평소에 많이 봤던 직접 의문과는 다르게 하나의 덩어리로 쓰인 겁니다를 표현한 거다. 근데 이게 이해는 되겠지만 우리말과 다르기 때문에 그냥 많이 연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간접 의문이라고 할 때 간접이란 말을 들었을 때 뭐를 떠올려라? 직접 의문과는 다르다. 이건 나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묻는다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결국 뭐다? 절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내부적 구조 한번 볼게요. 우선 What do you like는 할 수 있겠습니까? 자, What do you like 우회됩니까? 자, What do you like는 자, what이 의문 대명사입니다. 그럼 당연히 목적어 주어 동사로 하나의 문장 맞겠죠. 동일하다. 저는 모릅니다. What you like. 그러면 덩어리다. 자, 뭐 정도면라 전체의 구조에서는 우선 목적어. 그 다음 이 내부적 구조에서는요. 자, 내부적 구조에서는
what 볼 때 뭐가 떠올라야 돼? 무엇 또 의문 대명사. 그럼 내부적에서는 무엇을 당신이 좋아하는지를 모릅니다. 되겠니? 자, 설명이 조금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네요. 한 번만 더 말합니다. 28번. 에 맞추어서 29번 한번 볼까요? I don't know. 저는 모릅니다. 덩어리다. 절이 왔네. 무슨 절이야? 전체 구조에서 얘는 명사 역할이다. 다음 내부적 구조. What do you like?을 볼 수 있다면 What you like의 내부적 문장 구조도 확인될 거라고 믿는다. 나중에 한 번 더 쓰겠지만 무슨 절입니까? 라는 이야기는 전체 구조에서의 이야기고 그 다음 절의 완전성은요 절의 내부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문장의 형태를 확인해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라 믿을게. 자 30번 갔다가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30번. 자 우선 해독부터 할까요? 덩어리다. 다시. 자, 덩어리다. 31번, 덩어리다. 그러면 전체 구조에서는 I don't know 다음에 목적어 자리다. 명사절, 간접 의문문. 31번, I don't know 뒤에 덩어리다. 그럼 전체 구조에서 목적어 자리다. 간접 의문문. 그러면 절의 내부적 구조, 절의 완전성 측면에서는 어떤 소녀를 당신이 좋아하는지 되겠니? 그 다음 얼마나 많은 소녀를 당신이 좋아하는지. 요게 잘 안 보이는 친구는 이전 수업이었던 직접 의문부터 먼저 듣고 와야 돼. 요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요약본보다는 축약본보다는 풀 버전으로 한번 봐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외운 다음에 계속 걸어보십시오. 자, 되겠습니까? 좀 긴 버전 설명이 따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하나 빠뜨렸구나. 그 다음에 무슨 절입니까? 라는 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명사절 또는 형용사절 그 다음 부사절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전체 구조에서. 자 계속 갈게요. 자 32번. 자 가장 중요한 이야기 절이 나왔다. 무슨 절이야? 세 번째 절의 완전성. 이거는 숙달도 있도록 해라. I don't know 덩어리다. I don't know 덩어리다. I don't know 덩어리다. 그러면 전체 구조에서는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다. 다음 내부적 구조에서는 파란색이었나? 내부적 구조에서는 선생님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아닙니까? 근데 이때는 왜 who 다음에 likes가 왔어요? 얘들아 직접 의문에서 의문사 플러스 동사 주어라 말하지만 의문사 자체가 주어일 때는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옵니다. 지금 이 말 이해 안 되는 사람 앞에 돌아가. 그러면 내부적 구조에서는 who likes you 이렇게 되겠죠. 여기 좀 수화가 됐으면 좋겠어. 33번. 자, 저는 모릅니다. 이 덩어리를 몰라요. 전체 구조에서 목적어, 간접 의문문. 의문사, 주어, 동사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의문사 자체가 주어면 뒤에 동사가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 내부적 구조에서 어떤 소녀가 주어, likes, 동사, you가 목적어. 세 번째. 저는 몰라요. 이 덩어리를 몰라요. 명사절, 간접 의문문. 내부적 구조에서는 how many girls가 명사인데 뒤에 동사가 왔네요. 그러면 how many girls가 주어입니다. you가 목적어. 절의 완전성 확인했다. 되겠니? 그 다음 풀버전 영상에서는 이 내용을 엄청 많이 강조했는데 여러분도 잠깐은 좀 보겠습니다. 여기 한 페이지로 보면 아이고 안 보겠다 야. 자, 한 페이지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식 어순과 한국어, 영어식 어순이 좀 사뭇 다르다는 거. 우리는 영어를 배우는 거지 우리말로 예쁘게 풀어내는 거는 번역가들이 하는 거거든. 그러면 계속 영어 어순대로 계속 받아들여라. 그러면 언젠가 뭐가 보이느냐 하면 29번. 저는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영작할 때, 특히 내신 대비 영작할 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큰 구조부터 보셔야죠. 뭐가 보여야 돼? 저는 모릅니다. 뭐를요?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과하지만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저는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모릅니다를 볼 때, 자, 저는 모릅니다. 밑으로 쓰겠습니다. 자, 저는 모릅니다. 이거를 몰라요. 이래 되고, 이 내부적 구조에서는 무엇을 당신이 좋아하는지. 자, 이건 지금 필기를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내가 지금 말하는 순서를 따라오는 거다. 29번 다시 봐. 저는 모릅니다. 자, 저는 모릅니다. 이거를 몰라요. 이렇게 했고, 내부적 구조에서, 자, 무엇을 당신이 좋아하는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몰라요. 이거를요. 내부적에서 무엇을 당신이 좋아하는지. 이래 되거든요. 이거는 정말 많은 연습을 좀 요하는 파트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30번도 잠깐 확인 좀 할게. 저는 몰라요. 이거를 몰라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자, 저는요 몰라요. 이것을 몰라요. 내부적 구조에서 어떤 소녀를 당신이 좋아하는지 이 순서가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정말 많이 연습하십시오. 31번 저는요 몰라요. 이것을 몰라요. 저는요 몰라요. 이것을 몰라요. 내부적 구조에서 얼마나 많은 소녀들을 당신이 좋아하는지 이 순서가 떠오르도록 계속한다. 자, 저는요 몰라요. 이것을 몰라요. 적어볼까요? 저는요 몰라요. 이것을 몰라요. 그 다음에 누가 당신을 좋아하는지는 어떤 순서가 보여야 돼? 누가 좋아하는지 당신을요. 33번 저는요 몰라요. 이것을 몰라요. 시작. 저는요 몰라요. 이것을 몰라요. 내부적 구조에서는 어떤 소녀가 좋아하는지 당신을 밑에 이 문장을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34번 저는요 몰라요. 이것을 몰라요. 자, 저는요 몰라요. 이것을 몰라요. 내부적 구조에서 얼마나 많은 소녀들이 좋아하는지 당신을. 되겠습니까? 이 순서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은 숙달입니다. 여러분 영어 제일 처음에 배울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I, you, love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잘 안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I love you 라는 문장을 먼저 외워놓고 많이 그렇게 연습을 해 오신 거와 비슷하게 지금 말하는 순서대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패스. 다음 이거는 이렇게 좀 볼게요. 자, 원화고에서 주로 좀 잘 나왔던 문제긴 한데 뭐가요? 3번이요. 자, 우선 자 볼까요? 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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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 수능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제는 2번입니다. 2번. 1번은요. 어렵죠. 답을 알면 쉬워요. 근데 시험 칠 때 안 볼 수 있다. 자, 덩어리로 쓰였을 때 얘가 평소에 우리가 많이 봤던 의문문과는 다르다. 뭐라고 한다? 간접 의문.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 어순으로 의문사 주어 동사로서. 그래서 she looks를 써야 된다.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덩어리인데 자, 이거는 내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절의 완전성. 절은 하나의 문장이 되어줘야 되거든. 글자 조금 미끄러지네요. 자, 절의 완전성 이렇게 표현할게. 문장에 들려면 she looks 근데 look이 보이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like 명사가 나오거나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되거든. 그러면 이때는 happy가 아니라 happy를 써야 됩니다. 여기 보통 수능에서 좀 좋아하는 스타일. 절이 하나의 문장이 돼야 된다. 세 번째. 자, 이 경우가 좀 어렵긴 한데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만은 자, 우선 만약에 이 문장의 의미가 그녀가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는지 알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라는 말일 때는 자, 우리 what이 거를 꾸며주는 것처럼 how가 old를 꾸며줄 때는요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happy 위치가요 여기 오면 안 되고 어디 와야 된다? how happy 이렇게 와야 됩니다. 자, 36번
자, 우선 덩어리다. 전체 구조에서 무슨 덩어리야? 어려운 말로 간목, 직목이었으니까 간접 의문. 자, 우선 is가 맞다고 치자. 그러면 얘가 하나의 문장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the ring이 주어고 is가 동사인데, 자, 약간 해석은 돼야 되죠? 그 반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러면 is valuable이 와야 되겠지. 그래서 how valuable. 그다음에 만약에 how valuable을 줬다고 치자. 그럼 얘가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valuable의 자리값은요. the ring does 다음에 형용사가 올 수는 없거든요. I am happy지 I do happy는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is를 씁니다. 품사를 묻기도 하고 이렇게 뭐 동사 관련되는 표현으로 묻기도 한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이 문제 유형은 절은요 하나의 문장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는 문제입니다. 36번이 보통 고등부 때 꽤 잘 나오는 이야기다. 자, 받고 이 내용은 중등부 때 중요하지만 고등부 때 글쎄요 뭐 이 문장이 안 나온다보다는요 뭐 그렇게 많이 언급은 잘 되지 않습니다. 뭐 나름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38번 생각 동사일 때 의문사가 앞으로 빠져나간다 말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능에서 내기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근데 뭐 안 해볼 수는 없고 한번 볼까요? 아이고 쏘리 37번 자, 너는 알고 있습니까? 라는 말 다음에 자, what does he want를 쓰고 싶다. 그럼 쓰면 되겠죠. 근데 do you think 다음에 what does he want를 목적으로 쓰고 싶다. 그럼 쓰면 되겠죠. 어떻게? 자, what he wants라고 쓰면 될 건데 문제는 이렇게 앞에 동사가 이런 생각을 의미하는 뭐 생각하다, 추측하다, 뭐 상상하다 많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의미하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의문사가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간다.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니? 라고 할 때, 자, 37번. 원래 영어에서 직접 의문문에서 are you happy? 해야 되나? 자, are you happy? 이 의문에서 얘가 묻는 말이 뭐니? 네가 해피하니? 그렇지 않니? 근데 자, what you want 이렇게 할 때는요. 자, 묻는 말이 뭡니까? 당연히 뭔데요? 이런 식이죠. 얘는 해피해 해피하지 않아 이 말이고 밑에 what you want은요. 네가 행복하니? 다시 할게요. what you want은요. 뭔데? 네가 원하는 게 이걸 묻는 거거든. 그러면 당신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해서 이 사람이 묻고자 하는 말은 당연히 뭡니까? 너 알고 있니? 답변도 뭐겠습니까? 당연히 알면 yes, 모르면 no. 그래서 yes 또는 no로 답을 하겠죠. 하지만 38번 당신은 그가 무엇을 원한다고 생각합니까? 생각해요. 아니, 생각 안 해요. 라고 답하진 않죠. 왜? 당신은 그가 무엇을 원한다고 생각합니까? 해서 너 생각하니 생각하지 않니를 묻는 게 아니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묻고자 했던 말은 당연히 뭐겠죠. 그래서 what을 이렇게 앞으로 뺀다. 그래서 묻는 의문의 핵심이 여기서는 아니 모르니고 밑에는요 뭔데요거든. 생각 동사할 때는 주로 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상상합니까? 라는 말은요 상상해요가 아니고 뭐 돈이요 아니면 해외에 가는 거요 뭐 이런 식으로 뭔데요가 중요하거든. 그리고 좀 지겨운 내용이네요. 이렇게 생각 동사일 때 의문사가 앞으로 빠져나가더라도 얘는 출생을 간접 의문문으로 보기 때문에 뒤에 어수는요 주어 동사입니다. 이게 내신에서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여기서 좀 많이 틀려요. 알고는 있어야 돼. 저 좀 구석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주어 동사 형태를 쓴다 라고 하시고 이 말은 꼭 기억해라. 결국은 38번을 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가 무엇을 원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뭐니? 의역이야. 영어 순서대로 좀 과하긴 하지만 뭔데요? 당신이 상상하기에 그가 원하는 게. 자, 따라왔니? 다시 이 말이 중요하다.
제발 이 문장 외울 때 뭐 생각 동사 이 말 기억해봤자 고등부 내신 때 시험장에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습하면서 뭔데요? 뭔데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가 원하는 게 되겠니? 뭔데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가 원하는 게. 짤명 생각 동사일 때 의문사가 앞으로 빠져나간다. 이 비슷한 패턴이 혹시 고등부 내신에서 이 문장이 나온다면요, 아마 쌤들이 따로 설명할 겁니다. 따로 설명할 만큼 생각보다 이 문장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때 한번 더 들으시기 바라고. 적어도 생각 동사일 때 앞으로 빠져나가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근데 그게 언어적인 습관으로 38번 제일 마지막에 말했던 뭔데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가 원하는 게, 이게 몸이 좀 숙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접 의문은 막상 내신 대비할 때 확인해야 될 경우는 좀 많이 나오겠지만 직접 의문이 되어 있다면 조금은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한 호흡으로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렇게 영어에서 어렵다 말하는 관계사 이야기로 들어갑니다.